캐스터네 프로야구 투나. 안녕하십니까, 캐스터입니다. 오늘 이제 골든글러브 시상식이 있었죠. 골든글러브 각 수상자 얘기 좀 나눠보고 또 오늘 이슈 몇 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건 이제 워낙에 지금 우리 리그가 인기가 있다 보니까 이 인기 있는 리그의 국제 성적 이런 부분을 또 제가 이제 늘 언급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이제 같이 좀 고민해 보자라는 그런 기사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주 내용은 이제 우리나라의 야구가 그러니까 스포츠에 국한된 게 아니라 약간 엔터적인 요소를 갖춰가고 있다. 그래서 놀이문화로 자리 잡았다. 요게 이제 주 워딩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문화화 돼가고 있는 게 다 좋은데 제가 한 가지 늘 고민하거나 제가 늘 걱정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노파심인데요. 컨텐츠가 어떤 게 우선이냐 가장 중요하다. 야구에서 야구가 메인 컨텐츠가 되고 다른 것들이 부수적인 컨텐츠가 돼야 되는데 언제서부턴가 이게 컨텐츠가 약간 주객전도되는 좀 느낌이 저는 솔직히 좀 있어요. 물론 야구 팬 여러분들이시기 때문에 성적에 우리 팀의 승패에 가장 먼저 관심을 갖고 하시는 게 맞죠. 예, 그게 궁극적인 거고. 하지만 이게 야구장 현장으로 가면 얘기가 조금 달라진다. 물론 그게 뭐든지 다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만 저는 야구장 현장에서도 야구가 좀 주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례로 제가 수년 전서부터 늘 얘기하던 건데 스피커 소리가 너무 크다. 없애자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기에 방해가 될 정도면 이건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 마이크웍. 응원단장님이 게임을 하고 있는데 마이크에 대고 소리를 막 질러대 버리니까 그거는 저는 조금 분명히 자팀을 응원하는 건데 그게 듣기에는 상당히 이건 좀 소리가 큰데 저는 그걸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줄이면 되거든요. 너무 이렇게 아이돌 문화화 되는 것도 약간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야구가 인기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야구에 관련된 산업이 발전되고 한 단계 스텝업하는 건 그건 상당히 야구 팬으로서 바람직하고 좋은 일이죠. 아무튼 야구가 엄청난 인기 스포츠가 됐고 우리나라 뭐 최고의 프로 스포츠이면은 두말할 나위 없습니다. 최고의 리그고. 근데 이런 인기가 건강하게 계속 유지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오늘 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건 오늘 발표가 났더라고요. 올해 이제 전체 1순위였던 루키 박준현 선수가 처음에 이제 조사에서는 학교 폭력이 아니다라고 관련 없다라고 발표가 났다가 다시 오늘 발표가 학교 폭력을 인정을 했습니다. 예전에 이제 안호진 선수 같은 경우에도 이런 비슷한 절차를 밟아서 국가대표 자격을 영구 박탈당하고 이런 선례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맞다 틀리다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피해자가 있고 또 이게 어떻게 느꼈느냐에 따라서 폭력이 될 수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건 또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왜 그랬어? 그러지 말았어야지. 이것도 솔직히 좀 조심스러워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서로 간에 계약 문제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는 다 알고 파악하고 검증하고 계약 절차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히어로즈만의 문제는 절대 아닐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런 얘기도 듣죠. A라는 선수를 지명하려고 했는데 예를 들면 학교 폭력에 연루돼 있는 것 같아서 지명이 꺼려진다. 뭐 이런 뉴스들, 이런 이슈들을 우리가 보고 듣잖아요. 근데 지금 박준현 선수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리고 본인도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또 1차 또 결과를 또 보고 지명을 했는데 이게 또 결과가 바뀌어서 아니다, 관련이 있다, 인정을 한다라고 나와버리니까 다 좀 애매해질 것 같아요. 박준현 선수는 당연히 그럴 거고 지명한 키움 히어로즈는 이건 또 뭐야? 팬 여러분들은 또 거봐 또 이럴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 편을 들고 안 들고의 문제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 굉장히 조심스러운 이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우리나라의 운동부에 뿌리 박힌 문화 모두가 다 그렇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중에 안 좋은 거는 이제 많이 없어지긴 했는데 아직도 암암리에 있는 문화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하루빨리 좀 뿌리가 뽑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좋은 자원들이 이러한 문제 때문에 본인의 인생을 꿈을 다 펼쳐보지도 못하고 저 어린 나이에 상처받고, 왜냐하면 또 그만둔 선수들도 있을 거고, 그나마 잘된 선수는 프로라도 온 선수들은 그나마 뭐 풀린다고 치지만 그러지 못한 선수들이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선수들에 대한 진짜 배려? 이런 것도 분명히 필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저는 이런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 그리고 그러니까 그 기준을 내리는 주체, 뭐 지금 요번에는 도청 그 교육부였나요? 그런 데서도 헷갈림 없이, 흔들림 없이, 어디 편애 없이 객관적으로 삼자적인 입장에서 똑바로 처음서부터 의견을 제시를 해서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결정을 내려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먼저는 선수들 스스로 조심해야 되고요. 이건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만 선수들의 어떤 잘못, 일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명백한 기준과 근거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팬 여러분들도 받아들이실 때 형평성에 있어서 공정함을, 이런 문제가 생길 때 논할 수 있으니까요. 그 기준이 모호하면 안 됩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는 안 됩니다. 누가 안 됐으면 안 돼야 돼요. 누가 됐으면 돼야 됩니다. 명확한 기준과 근거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이 얘기는 조금 이제 그냥 돈에 관련된 얘기, 이런 얘기 참 별론데, 그러니까 저는 LG에서 단연 계약에 대한 홍창기 선수와 박동원 선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 전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주력 선수들이니까 당연히 다른 팀에 뺏기기 전에 안전장치를 두고 싶겠죠. 요럴 때는 구단이 을이라고요. 선수가 갑이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LG가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셀러리 캡을 초과해서 돈을 쓰는 게 프로구단으로서 뭔가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는 거고 도덕적 해이가 있는 거고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저한테 그래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라고 하면 저는 이거는 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 생각이니까. 저는 동의합니다. 왜? 정해져 있는 걸 넘으면, 기준을 넘어가게 되면 페널티가 있잖아요. 그 페널티를 내겠다는데 만약에 그 페널티를 못 내겠어. 규정을 어겼는데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 페널티 낼게. 야구 발전 기금으로써. 그리고 우리는 우승할래. 이게 우승에 적합하다면 우린 투자할래. 저는 이게 빅마켓 구단의 자세라고 생각해요. 스몰마켓 구단은 그걸 못하죠. 하고 싶어도. 근데 프로는 어차피 비즈니스고 돈 싸움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LG가 아니라 저는 다른 팀이었어도 야 프로면 당연하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최소 금액 하한선까지 생겼을 정도잖아요. 적어도 이 정도는 써야지 라고 할 정도니까. 근데 저는 이게 LG여서가 아니라 LG가 아닌 다른 팀이어도 전 이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를 하겠다는 건데. 다만 무분별하게 마구잡이로, 물론 그러지도 않겠지만 옛날 뉴욕 양키스맨키로 그런 난리는 치지 말자. 철저하게 계산적으로 움직이자. 자, 다음 이제 오늘 골든글러브인데요. 어제 우리가 예상을 했던 거에서 외야수 김성현 선수가 저는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아쉽게 15자 표로 레이에스가 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레이에스가 가져갔다고 해서 전혀 저는 문제될 게 없다고 봐요. 근데 김성현 선수가 워낙 열심히 했고 또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또 국내 선수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꼰대다 보니 받기를 바란다라고 했는데 아쉽습니다. 하지만 레이에스도 충분히 받을 가치가 있는 선수고 충분히 받는 게 성적상으로 전혀 이상하지 않다. 전 동의합니다. 구자욱, 레이에스, 안현민. 투수는 폰세. 그다음에 양의지 선수가 무려 10번째 골든글러브. 포수로서 9번, 지명타자로 1번. 대단하죠? 그다음에 1루수 디아즈, 3루수 송성문, 2루수 우리 LG의 신민재 선수, 유격수는 김주원 선수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외야 세 자리는 안현민, 충분히 뭐 받아야 되는 선수고, 그리고
구자욱, 레이에스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감독상 신설됐는데요. 우리 연기학 감독님이 받으셨습니다. 저는 좀 놀랐던 게 폰세가 만장일치가 안 됐는데요. 요건 조금 한번 매번 나오는 문제인데 네일 선수도 받았고 치리노스도 받았고 김서현 선수도 받고 와이스도 받고 김광현도 받고 조병현 선수도 받고 톰슨, 김원중 이렇게 받았는데요. 솔직히 여기서 보면 사표들이 좀 있어요. 저는 이런 투표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투표할 거면 기자분들 투표 권한 포기하세요. 그냥. 이게 장난입니까? 물론 민주주의에서 투표의 권리는 자유입니다. 그리고 후보에 올라갔기 때문에 뽑는데 뭐가 문제인데 라고 얘기해도 틀린 얘기 전혀 아니십니다. 그런데 이건 인기 투표가 아니잖아요. 올해 김광현 선수가 투수 중에 골든글러브를 받아야 될 만큼 엄청난 기록이 있습니까? 올해 치리노스가 골든글러브를 받아야 될 만큼 엄청난 기록이 있습니까? 김원중 선수가 엄청난 기록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냉정하게. 언급해서 미안하지만. 이런 거를 사표라고 합니다. 폰세가 만장일치를 받아야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거꾸로 역제안을 좀 하고 싶어요. 야, 이럴 거면 KBO에서 골든글러브의 기준을 더 빡세게 해. 그래서 후보군을 좁혀. 이건 KBO도 잘못이에요. 우후죽순으로 골든글러브 후보를 막 갖다 들이대버리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잖아요. 저는 그 생각도 합니다. 이거는 이렇게 투표하는 기자분들도 저는 솔직히는 이건 좀 아닌데 라고 생각하지만 KBO도 이런 기사가 나오는 게 싫으면 후보를 조금 더 타이트하게 잡았으면 좋겠어요. 야, 그래도 어차피 받을 사람들은 다 거기서 그렇게 다 알아서 받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조금 더 우리나라 골든글러브의 명예, 권위를 높여주시려면 KBO가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 그리고 올해 골든글러브는 큰 이변은 없었다. 오히려 저는 박찬영 선수가 1구회에서 상을 받은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조금 더 이슈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민재 선수 불과 2, 3년 전까지만 해도 2군에서 그리고 가끔 대주자로 뛰던 선수가 그 3년 상간에 LG 트윈스의 주전 2루수가 됐고 또 LG 트윈스의 주전 2루수를 넘어서 국가대표 리드오프가 될 정도로 성장을 한 저런 이제 케이스. 또 송성문 선수가 완전히 떡상하면서 이렇게 올라온 거. 안현민 선수. 올해 골든글러브는 송성문, 안현민, 신민재 이런 기존에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혹은 기대할 수 없었던 선수들의 수상이 굉장히 뜻깊은 그런 한 해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모든 수상한 선수들 진심으로 축하하고 좋은 역사의 한 장이 됐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언제나 프야투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야구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매일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